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소재 개발 관련된 사설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반도체 핵심 소재 개발 삼성, SK 손잡고 한번 해보라. 문화일보는 히타치 OEM 출발에 윌폴 제친, LG 가전 이런 게 그 길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집스러운 연구개발 부분을 찬양하고 있네요.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대기업 스스로가 R&D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 부품에 대해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하청 상생은 정당한 납품 단가를 지불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재벌 대기업 사내보험 일부를 기술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 단가를 지급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이윤을 경영진 고액의 원본과 주주 배당으로 나눠 먹는다면 혈안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월폴 제친, LG 가전이 연구개발 때문이라는 사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모범을 대안으로 제시할 일입니다. 주 52시간도 넘어서는 장시간 노동 강요, 최저임금 삭감 등 노동력 추가 착취로는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나온 한과 핵 공유론 주목한다. 문화일보는 북 또 요격 불능 미사일 도발, 한미 핵 공유 적극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고 결국 한반도 핵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가공할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북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하다 안 되니까 남한에도 미국 핵 우산, 미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상황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암울한 한반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부채 비율 8,764%가 모범 공공기관이 되는 나라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한국국제협력단은 2017년 부채 비율 3,695%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치아 등급이 2등급을 받았지만 부채 비율은 8,764%에 달한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제협력, 한국국제협력단 같은 이런 공공기관이 부채가 많다, 부채 비율이 높다 이렇게 드러내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협력에 걸맞는 예산을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할 일입니다. 포퓰리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남미형 포퓰리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정 자립도 47.5%로 전국 평균 50.3%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 안산시가 내년도 대학생의 등록금 절반을 대주기로 하고 또 농민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경제 운영의 목표의 핵심입니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목적은 생산물을 적정하게 분배하고 소비함으로써 생존을 이어가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분배 과정에서 국가나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당연히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색 테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백색 테러 위장해 진보 보수의 분열을 노렸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수아 정의당 의원실에 끔찍한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의 서울지역 조직에 소속된 유모씨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약칭 대진녀는 정치적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검경의 수사를 통해 이건 밝혀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 진영 전체를 투영해 논의를 전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헤어질 수 없는 이웃 화이트리스트 배제 거둬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감정이 있어도 잘 사귀어서 공존해야 파국 막기 위한 외교 노력이 우선이다. 취약 사태 대비한 산업전략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문정권의 돈 없는 반일 선동과 총선 유리 여당 보고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 제하는 것은 그들의 국가 전략상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여기에 대응해 전략을 구사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를 국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제대로 된 대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아이로 비준 노동법 입법 예고 노사관계 더 악화시킬 작정인가? 매일경제신문은 아이로 협약에 맞춘 노동법 경영계 요구 대체 근로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에 자본의 요구까지 끼워 넣는 것도 문제인데 자본의 일을 두고 악화 운운하면서 대체 근로 등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이 아니라 자본 요구 비준인가 묻고 싶네요.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국도 분담금 올려라 압박,
동맹가치 높여 협상력 커진다라는 거 주장하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식민지 분담금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공을 바치라고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평등하고 대등한 동맹이 아닌 한 동맹 가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런 호구 역할 강요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광장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열돌 맞은 광화문 광장 시위대하는 시민풍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 자유를 시위대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시민입니다. 광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공간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삼경신문은 원조 식당 증명하라는 공정이 특허청 일도 하겠다는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진짜 원조가 어딘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한 데다 원조라는 표현이 거의 관용구나 마케팅 용어처럼 쓰이는 게 현실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먼저 원조라는 명칭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호 명칭에 대한 연구부터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기업 관련 삼경신문은 무엇이 친기업인지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이 판단할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말하는 친기업은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가 될 때까지 친기업 정책을 친기업 정책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기업이다라는 논란을 계속 벌이는 것은 저 문제는 뭐 친기업이 아니고 친노동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인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생산성 높여 성과급 받는 게 합리적 이런 노조가 정상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본급 물가와 연동, 실적 따라 보상 주목되는 SK 모델 적재한 무적에도 임금 인상 떼쓰는 차조선 노조가 대조적이다. 정부는 이 와중에 노조에 더 기울어진 노동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술, 투자, 경영, 노동, 정부정책, 대내 환경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설은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말하고 있는데 노동 생산성을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감추는 일입니다. 강사법 관련해서 멸경신문은 강사법이 강사 죽이는 역설 정부는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건가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강사들의 권리를 개선하면 인건비 등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윗돌 빼 아랫돌 개는 식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끝날 것입니다. 강사들의 시간당 수당을 올리고 방학때도 임금을 지급하려면 예산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을 사두고 있는 사학들은 이를 예산으로 돌리고 그렇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교육예산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